이렇게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그 발표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 중인 AI 그 엑셀러레이터, 특히 이제 챗GPT와 같은 굉장히 이제 강력한 AI 모델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AI 칩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제 챌린지가 있고 또 어떤 그런 챌린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서 뭐 저희 회사의 생각과 또 인더스트리가 생각하는 방향도 같이 한번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이제 AI 반도체는 그 AI 워크로드를 가장 이제 효율적이고 이제 고성능으로 이제 돌릴 수 있는 이제 AI 워크로드에 이제 가장 이제 최적화된 그런 이제 반도체 이제 칩인 거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 지금 이제 말하는 AI는 이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거대한 이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제 거대해지는 이런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굉장히 뉴럴 네트워크 모델들이 사용하는 연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 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이 의미를 갖다가 좀 더 좀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이제 AI 반도체는 이제 지능을 실현하는 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강력한 이제 워크로드를 이제 돌리는, 어떻게 보면 모든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중심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그런 매우 이제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니는 제 반도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다 뭐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챗GPT가 이제 등장을 했죠. 지금 챗GPT가 작년 한 9월, 10월 중에 이제 등장을 했고, 지금 올해 6월까지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유저 숫자가 뭐 어떻게 보면 그 IT 역사상, 컴퓨팅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유저 숫자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이제 앱이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AI가 이제 그런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사실은 AI가 이제 우리 알고 보면 그 각 그 인더스트리 영역에서 사실상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실제 그 사용자가 이제 아주 광범위하게 그런 사용하는 그런 앱이 이제 이렇게 이제 챗GPT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점에서는, 이제 AI 반도체 관점에서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 이제 AI 반도체가 이제 많이 사용되려면 그 AI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확산이 되어야지 그 AI 반도체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건데, 결국 지금 이 챗GPT 그리고 이런 지금 생성 모델들의 이제 출현임, 결국 이제 이런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지금 앞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아마 증가시킬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델리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자를 넣으면 이제 그림을 생성하는 이런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디퓨전 모델부터 시작해서 아까 이제 챗GPT와 같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까지, 이런 지금 이제 강력한,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메인스트림, 어떻게 보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AI 모델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증가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많은 연사분들이 이제 보여주셨지만, 그러니까 지금 AI 모델을 보면,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메인스트림에 사용하는 이런 모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강력한 기능들을 이제 발휘를 하는데, 그 이제 강력한 기능에는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반대 급부가 있는 거죠. 그 급부가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 파워로라고도 하고 뭐 뉴럴 스케일링 로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의 사이즈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강력한 그런 지능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마 우리 챗GPT 써보셨겠지만, 챗GPT 3.5에서 우리가 4.0으로만 가도 약간 사용할 때 약간 체감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게 느껴지고, 한 번 더 좋아진 AI를 쓰기 시작하면 더 나쁜 AI로 더 어떻게 보면 더 기능이 떨어지는 AI를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사용자의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AI를 쓸지, 사용자의 그 어떤 앞으로 그
사용 패턴을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우리가 더 떨어지는 AI를 쓴다기보다는 이제 더 강력한 AI를 앞으로 더 쓰려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 그 일상적인 우리 뭐 워크플로우나 뭐 여러 가지 우리 일을 도울 수 있는 그 말은 즉슨 이제 앞으로 이 모델의 사이즈 역시 계속해서 이제 더 커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갈 거라고 우리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AI 모델을 더 뭐 경량화한다거나 더 효율적으로 하는 그 모델 자체 알고리즘을 더 효율화하고자 하는 흐름도 같이 있겠지만, 하지만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더 강력한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AI 모델의 그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그런 사이즈가 앞으로 더 커지는 방향으로 이제 갈 거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뉴럴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뉴럴 네트워크를 실제 이제 수행하기 위한 그 컴퓨트과 그 에너지의 코스트가 이에 이제 비례해서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 코스트와 그 이제 우선은 코스트가 이제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우려가 이제 과거부터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챗GPT와 같은 앱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실제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마 아까 트레이닝 코스트도 아까 언급이 됐지만 실제 인퍼런스 코스트가 지금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챗GPT급 모델을 실제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제 사용 가능한 솔루션이 별로 이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뭐 엔비디아가 거의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GPU 기반의 솔루션이 거의 시장을 갖다가 이제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물론 뭐 몇몇 업체들이 인하우스 솔루션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사용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지금 사실 이 AI 모델을 스케일러블하게 서비스하려는 업체들한 그 우리 서비스 업체들한테는 이제 큰 이제 페인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하고 이제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이제 커스터머들을 보면 이제 우리 하이퍼스케일러 커스터머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북미에 있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이 이미 이제 작년에 그 AI 컴퓨테이션과 관련된 구매 비용이 이미 한 10조 이상 이렇게 이제 구매를 이제 했다고 이제 추정되고 있고, 아마 올해는 이제 지금 생성 모델이 폭발하고 있으니까 이 규모가 더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AI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이들 기업들이 많은 이제 투자를 갖다가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이들 기업이 AI 컴퓨테이션에 이제 투자하는 거는 AI 컴퓨팅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사활이 걸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AI 때문에 전체 검색 엔진의 비즈니스 모델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 AI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들 기업의 이제 어떤 근본 경쟁력이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거고, 그 AI의 경쟁력은 결국 이 인프라의 경쟁력과 이제 직결되기 때문에 결국 이 AI 컴퓨팅이 이들 기업에게도 이들 AI 컴퓨팅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하고 스케일러블하게 할 수 있는지가 이들 기업에게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가 더욱더 이제 과거보다 이제 더욱더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이제 우리 예상을 할 수 있고, 이거는 그냥 하이퍼스케일러뿐만 아니라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도 우리가 AI를 도입하는 게 더욱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에게도 이제 더 효율적인 AI를 해내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당연한 이야기지만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들 회사들이 결국 이제 AI 모델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서비스할 때 결국 그 비용의 가장 이제 큰 포션을 차지하는 건 결국 이제 에너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 비용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 AI 그 반도체를 그 서비스를 할 때 전기 비용만을 일컫는 게 아니라 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모든 이제 부대 시설들, 그 다음에 또 쿨링 시설들, 그리고 또 전기 이게 열을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 칩을 덴스하게 이렇게 꼽을 수 없기 때문에 칩을 이제 촘촘 실제 뭐 우리가 지금 GPU를 써보면은 칩을 그렇게 덴스하게 놓을 수가 없거든요. 열을 워낙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이제
그 촘촘하게 놓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은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제 총체적인 비용이 되고, 결국 또 하나는 뭐 칼본 풋프린트나 오늘 뭐 우리가 서스테이너빌리티나 이런 관점에서도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게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이제 전혀 이제 서스테이너블 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치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가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지금 우리가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서스테이너블하고 훨씬 더 퓨처리스틱한 그 미래적인 우리가 솔루션으로 전환하듯이 지금은 물론 잘 보시면 전기차도 지금 보시면 전체 우리 가솔린 차에 비하면 아직 한 2%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기차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 그 우리 트랜스포테이션에서 2% 정도밖에 차지 안 한다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만큼 그 여기 지금 AI 컴퓨팅도 저희는 이제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앞으로 한 5년, 10년을 가서 다시 우리 지금 백을 다시 본다면,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훨씬 더 서스테이너블하고 에너지 에피션트한 그런 컴퓨팅 솔루션으로 반드시 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로 빠르게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지금 이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 프로그래머빌리티를 굉장히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AI 반도체는 이제 본질적으로 또 그 AI 컴퓨테이션에 맞춘 파이프라인을, AI 컴퓨테이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파이프라인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설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피션트한 설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똑같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게 이 굉장히 그 하이퍼스케일러 스케일의 프로그래머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 스케일의 프로그래머빌리티라는 건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그런 이제 AI 모델들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어떤 트랜스포머나 이런 모델로 컨솔리데이션 되고 있지만 그 안에 많은 베리에이션들이 있고 모델의 사이즈도 굉장히 이제 차이가 나고, 또한 AI 모델들이 또 알고 보면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그런 모델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사실은 이런 프로그래머빌리티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도 알고 보면 굉장히 우리 네트워크부터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워크로드를 가장 효율적으로 돌리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최대한 오토메이션을 해낼지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오토메이션이라는 거하고 이 프로그래머빌리티가 굉장히 이 AI 칩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좀 키워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돌리고자 하는 AI 그 모델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자동으로 오토매틱하게 컴파일을 해서 그 모델들이 최적의 성능과 그 이피션시로 돌리게 할 수 있느냐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문제이고, 이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예를 들면 GPU 기반의 아키텍처에 비해서 새로운 AI, 또 효율적인 AI 기반의 솔루션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오토매틱하게 해결해낼 수 있느냐가 지금 현재 그 AI 반도체 칩이 반드시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저희 회사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칩 개발과 그런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아마 대담을 보셨을 수 있겠는데, 그 오픈 AI의 그렉 브록먼이 그 이제 국내에 그때 한번 와서 그 이제 그때 질문이 아마 AI 칩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 스루가 있을 수 있냐라고. 왜냐하면 지금 오픈 AI도 그냥 GPU 기반으로 지금 현재 그 챗GPT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그때 당시 대답이 아마 그 대답 보시면 이제 이 대답이 나올 건데, 여기 보면 유저블한 그레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이래놨죠. 그게 지금 여기서 베리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유저블한 그레이트한 소프트웨어가 지금 현재 AI 반도체가 아직까지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이 AI 반도체를 소프트웨어와 그 위에 있는 굉장히 그 좋은 앱스트랙션과 이 관점에서 약간 탑 관점에서 이걸 갖다가 봐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AI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바텀업적인 설계를 갖다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위에서 모델이 이제 돌아야 되는데
잘 안 도거나 예를 들면 그 모델을 돌리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하드 코딩을 해야 되거나 옵티미제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데이터 센터의 스케일의 스피드에서 이 칩은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래머빌리티와 이피션시를 동시에 만족하는 칩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 거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앱스트랙션이 들어가고 또 설계의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좀 단순하게 많은 생각들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 문제를 풀어보면 굉장히 이 컴퓨테이션의 어떻게 본질을 앱스트랙하고 아까 말한 이 옵티미제이션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수학적인 그런 옵티미제이션 문제들을 수십 수백 개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 나가야 되고 NP 하드적인 그런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고 그런 문제를 풀어놓은 옵티미제이션들이 이 소프트웨어에 총 잘 덴스하게 집약이 돼 있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몇몇 워크로드를 보고 이 칩이 잘 옵티마이즈 되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솔루션이 오버핏이 돼 있고 조금만 워크로드가 바뀌면 잘 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한 6년간 AI 반도체 칩이 이제 그런 시도를 해왔지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 문제를 앱스트랙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하나하나 다 모아서 하나의 코헤런트한 솔루션으로 어떻게 모을 수 있을지 거기가 이제 결국 AI 반도체의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AI 반도체가 그런 브레이크스루를 해내는 순간에 아마 GPU나 이런 기반의 솔루션으로 해서 더 이피션트한 AI 솔루션으로의 전환이 훨씬 더 엑셀러레이션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제가 어떤 관점에서 AI 칩 개발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게 뭐 단숨에 1, 2년 만에 될 일이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발전해야겠지만 약간 시간이 걸린다라고 봐야 되고 그 시간이 걸리는 와중에 계속 솔루션이 그로우하면서 또 제품으로서 시장에 들어가서 또 트랙션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또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그 회사들 관점에서 방금 전에 그런 이제 복합적인 또 챌린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회사에 뭐 이제 결국은 그 핵심의 정수에 해당하는 건 그 위에 올라가는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이제 잘 유기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모든 회사들이 이제 코어 디자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AI 칩과 관련된 이제 코어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굉장히 좀 본질적인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우리가 굉장히 잘 풀어내느냐가 이제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세대 칩인데요. 그게 저희 월보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정했는데 이게 2021년 8월에 이제 시제품이 나왔고 이제 지금은 이제 볼륨 양산을 지금 이제 단계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가 창립되고 거의 한 5년 만에 시제품이 나왔고 그게 한 6년 반에 걸쳐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양산품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처음에 칩에 나왔을 때 이렇게 뭐 ML 펄프나 이런 데서 몇몇 오크로드에 대해서 다 모든 오크로드에 대해서 보여준 건 아니고요. 몇몇 오크로드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GPU 기반의 솔루션보다 더 좋은 실제 뭐 스루풋을 저희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개발해왔던 그 어떤 과정인데 거의 한 6년에 걸쳐서 6년 반에 걸쳐서 이제 지금 볼륨 양산까지 단계까지 와 있는데 뭐 그래도 제가 좀 한 가지 마일스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1세대 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 실제 지금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칩이 들어가서 실제 뭐 몇 가지 그런 이제 상용 애플리케이션의 그 AI 기능들을 실제 이제 상용 서비스를 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좀 제한적인 그런 이제 모든 AI를 다 돌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좀 제약이 있긴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서비스 레벨까지는 지금 현재 1세대 칩이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다양한 업체들하고 지금 이제 AI 서비스들을 저희들이 이네이블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 이제 2세대 칩인데요. 저희 2세대 칩이 이제 8월에 이제 팹인이 들어가고 이제 아마 내년 3월쯤에 이제 칩이 실리콘 이제 곧 이제 팹으로 들어가서 내년 3월쯤에 칩이 나올 건데 뭐 1세대 칩은 저희가 그냥 한 진짜 처음에 개발할 때 80억 정도 자금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적은 자본으로 우리가 개발을 시작을 했었는데 반면에 이제 2세대 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 펀딩도 하고 어느 정도 그런 제약이 좀 조금 그런 이제 그 버짓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게 없이 이제 개발을 갖다가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HBM3 같은 굉장히 이제 고속 메모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 HBM3가 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고대 언어 모델을 돌리려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사실은 하지만 뭐 더 중요한 건 이런 하드웨어적인 스펙도 있지만 저희 이제 실제 안에 있는 아키텍처와 컴파일러가 상당히 이제 다양한 모델들을 범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아키텍처가 상당히 이제 고도화되어 있는 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고도화되어 있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최대한 자동으로 컴파일해서 최대한의 성능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내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칩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오픈 AI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모든 업체들한테 줬을 때 거기서 어떤 모델을 돌릴지는 사실은 블랙박스인 거거든요. 물론 서로 교류하면서 내용들 좀 알 수 있긴 하지만 그 모델들을 우리 컴파일러를 통해서 자동 컴파일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대한의 성능을 최대한 내게 하고 또 그 위에서 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다른 optimization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스택과 이제 하드웨어가 설계가 이제 고도화됐다라는 게 우리 그 2세대 칩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드웨어가 원하는 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 스펙들도 이제 좀 대폭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뭐 엔비디아 A100하고도 비교도 하고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H100하고 비교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아마 A100나 H100에 비해서 인퍼런스에서 굉장히 스위스팟이 될 그런 아마 인퍼런스 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라지 랭귀지 모델을 지금 현재 실제 서비스 상용화에서 AI 할 수 있는 AI 칩 거의 아마 몇몇 안 되는 AI 칩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뭐 내년 3월이면 아직 그렇게 뭐 멀 시간은 아니라서 곧 좋은 결과를 아마 보여줄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아까 다시 말씀하신 듯이 결국 경쟁력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우리 이 사실은 AI 칩의 컴파일러나 이런 것들은 지금의 GPU가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고도화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테크놀로지가 더 뛰어나야 되고 훨씬 더 오토매틱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약간 좀 착각을 해서 AI 반도체는 예를 들면 GPU엔 소프트웨어 스택보다 뭔가 더 열등한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우리가 그거를 뭔가 더 하드 코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승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반드시 저는 실패하는 어프로치라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자동화되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그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를 해야지 현재 패러다임의 솔루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 우리 아까 말씀드린 더 오토메이션 돼 있고 더 훨씬 더 프로그래머블한 결국 그게 이제 결국 우리 데이터 센터가 가는 길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방향에 맞게 또 AI 반도체 칩도 우리가 그 방향으로 이제 진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에 있는 솔루션보다 반드시 우리가 기술적인 이노베이션으로 더 브레이크스루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GPU보다 더 싼 뭐 올터너티브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더 앞선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